백제와 고구려의 세력 확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명 그릇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경기도 호우청에서 1946년도에 고구려 광개토왕을 가리키는 국광산 광개토지 호태왕이 새겨진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건데, 이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석단지 밑에 광개토 대왕을 나타내는 그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신라를 도와준 이후에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걸, 우리가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구려가 거의 400년부터, 그러니까 400년에 내무랑이 SOS를 쳐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로 거의 50년 동안, 400년에서 450년 추정인데 50년 동안 신라는 고구려의 거의 숙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을 먹은 순서, 지금 자막을 보여드리는데, 한강을 먹은 순서, 그러니까 한강집의 순서가 삼국의 전성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강을 먹은 순서가 삼국의 전성기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한성, 위례성을 먹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고 마한을, 나머지 지역을 합병 먹게 되는 거죠. 요 마한은 지방장들, 세력들이 54개나 됐잖아. 50개가 넘었기 때문에 진안 같은 경우에 12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라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와 삼국의 주도권 장악. 4세기 초 고구려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낙랑군을 공격하여 그 지역을 차지하여 했다. 313년. 고조선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데, 그 고조선이라는 것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고조선이 어디서 생기죠? 평양성에 생기죠. 평양성에 고조선이 생기는데, 이 고조선이 청동기에서 철기 사이에 걸쳐 있다고 보면 돼요. 초기 철기 시대라고도 하는데, 근데 고조선이 철기를 좀 받아들이면서 좀 발전하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와요? 한무제가 들어와서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랑군, 그러니까 원래는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낙랑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평양성을 중심으로 낙랑군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식민지 국가를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게 되니까,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낙랑군이 있게 되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뭡니까? 나라를 발전하려면 어디를 하고 치열하게 싸움할 수밖에 없을까요? 고구려는 남쪽을 내려가면서 낙랑군과, 그 다음에 백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낙랑군과, 그러니까 중국과 고구려 백제와의 싸움이 굉장히 피 터지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108년에 이제 낙랑군을 공격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천왕 때인데요. 고구려의 미천왕 때인데, 낙랑군을 공격하면서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은 거의 BC 109년에 고조선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거의 400년 만에 낙랑군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비로소 이제 국경선을 맞닿게 되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 있었던 낙랑군이 없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된 겁니까? 비로소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서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북방 유목민족의 공격으로 국내성이 함락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선비족 모용씨, 그러니까 말타는 북방민족인데, 이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전현이 북방 유목민족, 이 북방 유목민족의 전현인데, 전현이라는 나라가 공격하면서 국내성이 함락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국내성이 함락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때 고구려의 왕이 고국원왕이거든요. 근데 아까 낙랑군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식민지를 미천왕이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제일 미워할 게 누굴까요? 미천왕이죠. 그래서 이때 국내성이 함락되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고국 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사로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은 1년 만에 진짜 읍소하고 막 빌어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받긴 했는데, 어머니는 그 뒤로도 한 10년 뒤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자식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국 원왕 때는 북쪽으로, 그러니까 중국과의 싸움은 이제 멈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국 원왕은 백제와의 전투, 평양성 전투에서 전선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이제 국내성 함락되면서 북쪽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고구려가, 그런데 근초고왕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가 외침에 흔들리는 사이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는 백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자, 외침에 흔들리는 사이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백제가 빠르게 성장했는데, 백제의 근초고왕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면서 마한 소국을 모두 통합하게 됩니다. 마한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를 장악하고 평양성에서는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371년에요. 그런데 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백제의 전성기는 굉장히 짧았다고 보면 돼요. 어떻다? 백제의 전성기는 굉장히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는 가야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외와 우호 관계를 맺었으며, 중국이 동진과도 외교 관계를 개선하였다. 동진과도 외교 관계를 개선했고, 이로써
백제는 남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지는 해상 교육권을 통해 더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의 평행성 공격입니다. 근초고왕 26년 겨울에 왕이 태조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행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고려왕 사유, 고국원왕이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화살을 맞아 사망하자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네. 자, 그리고 근초고왕은 또 이 칠지도를 봐야 돼. 칠지도는 백제의 왕세자가 외의 왕에게 하사한 내용이 담긴 철제 칼입니다. 그러니까 근처공항에 마 칠평 산다. 근처공항에 마 칠평 산다. 근초공항이 마는 정복했고 칠지도 평행성에서 고국 원앙을 죽였다. 그래서 근처공항 마 칠평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가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의 말 고구려는 집권체제를 정비하였고 이후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371년에 일단은 근초고왕이 고국 원앙을 죽이긴 했는데 불과 20년 뒤에 광개토 대왕이 그 백제의 아신왕의 항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제의 전성기는 굉장히 몇십 년, 굉장히 짧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원래는 389년부터 413년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40 되기 전에 죽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광개토 대왕 20년, 그리고 장수왕 80년, 두 사나이가 100년을 한다. 원래는 79년인데 장수왕은 그냥 통칭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제의 전성기는 20년 내외 굉장히 짧고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는 80년 고구려의 전성기는 100년 굉장히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먼저 그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영토를 차지한 후 신라를 침입한 외를 물리치고 그들을 추격한 과정에서 금관가의 지역까지 공격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추정이 되는 그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한 후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고 이게 신라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왕이 누구였죠? 내무랑이 형님 도와줘요 하니까 그 고구려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거다. 여기 밑줄 친 데는 바로 백가외, 백인이 해준 가해를 신고한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와 백제 가야 외의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백가외 그 구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게 신라를 도와주면서 그 신라 고구려가 같이 이렇게 짝짝꿍되긴 했는데 백제하고 고구려는 원래 철천지 원수였고 그렇죠. 계속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신라도 고구려에게 서서히 그 지배를 당하면서 이제 피곤해지는 거야. 누가? 고구려가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 자기를 식민지 취급하니까 그게 굉장히 버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광개토 대왕은 연호를 영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왕보다 더 큰 태왕이라 칭했다. 그래서 연호, 영락, 그 다음에 태왕. 연호라는 것은 왕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럼 영락 2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도 일왕의 즉위에 따라서 뭐 헤이세이 몇 년 뭐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주 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지역의 일부까지 확보하게 됐고 광개토 대왕 때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되고요. 광개토 대왕을 이긴 장수왕은 북방 영토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427년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니까 반대로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백제하고 신라가 둘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백제는 고구려하고 그 철천지 원수로 서로 한 번씩 왕을 죽였고, 그쵸? 그래서 근초고왕이 이거 원망 많게 죽었어. 고국 원왕을 죽였고. 그 다음에 장수왕 때는 장수왕이 누구를 죽입니까? 백제 계로왕을 죽이죠. 계로왕, 장수왕한테 죽으니까 계로왕 하면서 죽게 되죠. 서로 주고받아서 백제하고는 싸우게 되는 거고 신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식민지로 삼으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나제동맹 그러니까 이 평양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한 지 불과 6년 뒤에 433년에 나제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제동맹은 꽤나 끈끈하고 120년 동안 하거든요. 이 나제동맹은 433년에 해가지고 554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아주 훌륭한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동맹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라는 사세기 후반 내무랑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군의 침입을 계기로 고구려가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왜군의 침입을 계기로 고구려가 신라의 정치적 영향을 확대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그 차기왕, 그러니까 신라의 차기왕 왕자 있잖아요. 왕자를 고구려로 그 포로로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기왕이 누가 될 건지도 막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힘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내무랑 다음에 그 실성왕 다음에가 눌지왕이거든요. 눌지왕. 그러니까 이 눌지왕이 이제 그 나제동맹을 맺게 되는 왕인데, 눌지왕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친고구려적인 실성왕이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눌지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고구려는 내보내야겠다. 내가 중간에
저기 아버지 왕위를 못 이어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 저 녀석들을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나제 동맹이 성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제는 비유왕, 그리고 신라는 물지왕입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의 공동제초에도 불구하고 장수왕, 근데 고구려는 워낙 센케였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은 두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였고 결국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이때 백제 계로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백제는 웅진, 충청남도 공주까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고 이후 부여까지 병합하면서 동북아의 강대국의 위상을 붙인 고구려는 스스로 천하의 중심을 잡아가며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독자적인 천하관. 그래서 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옆에 볼게요. 고구려의 천하관. 독자적인 세계관입니다. 시조 추노왕 주몽은 북부에서 나셨는데 하늘신의 아드님이고 어머님은 하백의 따님이었다. 영락대왕의 은택은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를 보면은 광개토대왕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427년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400년에 신라를 지원을 하죠. 신라의 지원은 백가외 신고, 백인이 간에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우리가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을 우리가 이 충주 고구려비로 할 수 있고 이게 광개토대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광개토대왕이 등장하기 전에 고국 원왕이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굉장히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고구려를 다시 구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왕이 전성기를 맞이하면 그 전성기 맞이하는 왕이 전에 그 기반을 다진 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 자, 그래서 소수만이 불태울 수 있다. 그래서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태학이라고 하는 유교 국립대학을 성립해서 어떤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소수만이 불태울 수 있다. 소수리망은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